지난해에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는데요. 올해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이고 슬로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만든 슬로건은 아니고요. 올해 연도 업무 보고의 저희의 주요 테마였고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희의 슬로건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 한층 더 앞당겨지는 느낌, 그리고 또 때때로 이런 사태가 올 줄 알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요즘 간간히 있긴 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2020년은 3,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제3세대의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는 해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당시에 대한민국은 없었고요. 6.25 전쟁 이후에 50년의 압축 성장을 통해서 1세대 기업, 삼성, LG, 대우, 현대 등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성장했고 해왔습니다. 1, 2차 산업혁명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는데 그 당시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드디어 2세대 기업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등인데 여기는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모았고요. 이제 3세대 기업이 탄생해야 되는 이 시점은 바이아우로 벤처캐피탈의 시대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통해서 제3세대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그것을 조금 더 앞당겼는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에 오일 쇼크를 입었죠. 그때 저도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생이었던 제 머릿속에도 그 당시에 그 엄청난 경제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저희는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중화학공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제조업이라는 것에 대한 컨셉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IMF 위기, 우리에게 찾아온 IMF 위기는 대한민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찾아올 온라인 경제와 이 언택트 경제,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 경제가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20에서 G7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벤처 투자 연간 투자 규모가 4.3조 원이고요. 전년 대비 2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부터 17년, 18년, 19년 2조, 3조, 4조 이렇게 거의 매년 1조씩 투자가 늘어났죠. 엔젤 투자도 2018년 5,53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2000년 제1벤처붐 시절의 기록을 18년 만에 돌파한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니콘 기업이 5개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니콘 기업 숫자로는 11개, 세계 순위 5위, 6위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 3,339개 고용정보원에 등록된 3,339개를 분석한 결과 투자받은 기업들이 약 4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을 했고 기업당 평균 14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아주 놀라운 성과가 있었고요. 또 이 기업들 시가총액으로 따져봐도 삼성전자 다음에 2위를 벤처가 기록하고 있을 만큼 벤처의 대한민국에서의 차지하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 4분기를 보면은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 벤처 투자 열기는 더 가속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1, 4분기도 벤처 투자 부분을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곧 벤처 정책관이 우리 1분기 벤처 투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작년 동기 대비 4%가 감소한 7,4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 코로나19로 세계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된 거죠. 이 바이오 의료 분야 투자가 지난해 대비 32%가 지금 현재 1, 4분기에 늘었고요. 또 재택근무,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쇼핑 등 이 온라인 경제라고 저희가 이렇게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경제의 그 베이스를 둔 IT 서비스 업종 투자가 21.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고용 환경 속에서도 뭐 마이너스 19만 명 이렇게 기록되는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택트 분야 기업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한 달에 10명씩 기업을 뽑는 곳, 또 매출이 평균 30% 내지는 50% 이상 늘어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런 기업들을 비공개 간담회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또 너무 잘 나가는 기업들이 부각되는 것도 또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그 기업들을 새로운 제3세대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3세대 기업들의 새로운 탄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쭉 간담회를 하면 그분들의 그 공통된 그 얘기가, 바로 이제 그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그 외국의 투자자들 말고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좀 투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바쁘신 가운데도 한번 뵀으면 하셨던 분들이 여기 굉장히 지금 많이 와 계신데요. 저희가 제3세대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K-유니콘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 K-유니콘 프로젝트는 아기 유니콘, 예비 유니콘, 그리고 유니콘 이렇게 생태계를 형성을 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그 모태펀드 8천억을 기본으로 해서 뭐 창업부터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생태계를 쭉 그려가는 과정에서 스케일업의 방점을 찍고 있는 해가 2020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이제 예산이 30%가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예산의 그 대부분이 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뭐 스마트 워크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쭉 예산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1, 4분기를 보내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래도 다른 일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작년에 예산 배정이 이미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 4분기는 아마도 수출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격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1, 4분기에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버텨낸 것처럼 2, 4분기도 버텨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조짐은 여러 군데서 저희가 그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출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특히 뭐 4월달 굉장히 안 좋지만 중소기업 부분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요. 과거에는 수출이 꺼지기 시작하면 중소기업부터 꺼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기업들의 수출 부분이 주는데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버텨가고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무슨 그 위기가 닥쳐오면 중소기업부터 흔들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이 좀 더 튼튼한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또 특히 벤처기업들이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온라인 경제로 옮아가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지금 유니콘 기업으로 이미 커 있는 우리나라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벤처 스타트업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분들의 그 어떤 그 성장세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특히 또 바람직한 거는 제가 이분들을 거의 다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한 그런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1세대의 창업자들에서부터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전 정신 그런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2세대 창업자들은 자기 스스로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끌어왔기 때문에 남한테 노출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또 그런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3세대에 이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유니콘 기업들의 파운더들, 창업자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또 달라서 이분들은 굉장히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헌신하면서 기업이 같이 커나가야 된다는 이런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 공감을 하는 배경이 어디 있나 하고 저 나름대로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플랫폼이라는 게 상생 정신이 거기에 스며들지 않으면 사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몸소 그 체화된 체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닐까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거기에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뭐 조금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1980년대부터 MBC 경제부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병철, 뭐 이건희, 정주영, 우리나라 1세대 파운더들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제 2세대, 뭐 지금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분들 다 겪어보고 제 3세대 지금 새로 요즘 뜨고 있는 그 유니콘 기업들 대표들 다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의 그 어떤 그 제너레이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3세대에 최근에 뜨고 있는 이분들은 첫째,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 국가관이 글로벌하면서도 굉장히 애국적이고요. 그리고 또 같이 살아야 된다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이 있고 또 본인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면 이것을 반드시 사회에 헌신하고 이걸 함께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미래의 유니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들 여러분에게도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요즘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뭉쳐서 뭔가 정말 작은 것들이 연결돼서 되면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